MBN 뉴스8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표적인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이 올해부터 종료됩니다.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이렇다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북한을 달래기 위한 한미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결정으로 분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소집해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상황을 보고받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북한과 미국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다시 한번 중재자 역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이 개학 연기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당국은 개학 연기를 강행할 경우 한유총에 대해 강제 해산 조치를 내릴 것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개학을 하루 앞둔 학부모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70대 택시기사에게 동전을 던진 승객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요청한 국민청원에 2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청원 글을 올린 숨진 택시기사의 며느리는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전국이 포근했지만 강한 미세먼지 탓에 관광지는 대체로 한산했습니다. 반면에 서점과 문구점 등에는 신학기 용품을 준비하려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박상현이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HSBC 월드 챔피언십에서 역전 드라마를 연출하며 올 시즌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준우승은 이민지, 공동 3위는 고진영이 차지하며 한국 여자 골프의 위상을 뽐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8 시작하겠습니다. 한미한국이 올해부터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이라는 이름의 훈련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름으로 한미연합훈련을 하게 되는 건가요? 내일부터는 동맹이라는 명칭으로 새로운 군사훈련에 들어간답니다. 그동안 대규모 병력이 동원되던 한미 키 리졸브 훈련이나 독수리 훈련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 겁니다. 첫 소식은 이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미 간 대표적인 연합 군사 연습인 키 리졸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은 어젯밤 10시부터 45분간 진행된 전화 통화에서 키 리졸브 연습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키 리졸브 연습은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지 않는 지휘소 중심의 훈련으로 2008년부터 실시됐습니다. 한미 당국은 대신에 동맹이란 한글 명칭의 새 연습을 내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키 리졸브 연습은 2주간 진행됐지만 동맹으로 명칭이 바뀌며 기간은 절반가량 줄어듭니다. 한미 국방당국은 44년 전부터 시행된 야외 기동 훈련인 독수리 훈련은 이름을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연중 대대급 이하의 소규모 훈련을 실시합니다. 양국 장관은 연습과 훈련 조정 결정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외교적인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핵심 군사연습과 훈련이 일종의 구조조정을 거친 가운데 한국과 미국, 북한의 다음 행보에 이목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정호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단하기로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적인 성과 없이 끝난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의 판을 깨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사흘 만에 연합훈련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부터 양국 국방당국 간 협의로 큰 그림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양국은 실무적으로 훈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해놓고 양국 국방 수뇌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은 훈련 축소에 대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려는 조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 훈련이라고 발표했지만 북한은 침략 전쟁 연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하노이 핵 담판이 결렬됐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 등을 계속 유지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훈련들이 이어지면 결국은 이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자는 것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여지를 남겨두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비핵화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섣부른 훈련 축소가 군사 대비 태세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노 딜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돌아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보수 진영 행사에서 내년 선거 재선을 장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북한이 밝은 경제 미래를 갖고 있으나 핵을 고수하면 북한의 밝은 미래는 없다. 구경호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한미연합훈련과 그에 따른 문제는 무엇인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미 보수 진영의 연례 행사인 보수정치 행동회의. 무대에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이 성조기를 꼭 껴안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지지자들의 열띤 환호에 화답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야당인 민주당의 정치 공세를 받고 있으니 응원해달라는 취지로 연설하면서 재선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What we've done together has never been done in the history, I think, again in 2020, and the numbers are going to be even bigger.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예상 밖의 결렬 승부수를 던진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북한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는 여전히 좋다면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원조 지원은 물론 경제 제재 해제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an incredible, brilliant economic future if they make a deal, but they don't have any economic future if they have nuclear weapons. It's really a bad thing for them. 북한이 영변 이외의 핵시설을 모두 공개하고 폐기해야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한미 양국이 펼치는 대규모 군사훈련, 특히 독수리훈련은 그 역사가 무려 40여 년에 이릅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와서 군사훈련이 사라진다면 그야말로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합니다만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상황이라서 일부에서는 우려가 나오고도 있고요. 정치부 김근희 기자와 이 뉴스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희 기자, 이번에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게 이제 키 리졸브하고 이제 독수리인데 하나는 연습이고 하나는 훈련이 붙어요. 네. 서로 성격이 다른 훈련인가요? 그렇습니다. 통상 상반기에 이뤄지는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 그리고 하반기에 UFG 연습을 통틀어서 3대 한미 연합훈련이라고 부릅니다. 네. 키리졸브와 UFG 같은 이른바 지휘소 연습은 가상의 상황에 맞춰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일종의 워게임입니다. 네. 반면 독수리 훈련은 실제로 병력과 장비가 투입돼 움직이는 이른바 실기동 훈련입니다. 네, 이 키 리졸브하고 독수리 훈련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네, 키리졸브 연습은 1976년에 시작된 팀 스피릿이 전신이고 2007년부터 키 리졸브로 명칭을 변경해서 네. 2008년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또 독수리 훈련은 1961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처음에는 한국군 단독 훈련이었다가 이후에 한미 연합훈련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한미 연합훈련인 만큼 북한은 매년 이 훈련들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 실전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이런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 자체가 북한과 계속 대화하자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독수리 훈련은 저도 군대 있을 때 한번 참여해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 한미가 이 북한과 대화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 기사에서 본 것처럼 말이죠. 일각에서는 이번 훈련 중단 결정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도 나오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통상 키리졸브는 방어 연습인 1부와 반경 연습인 2부로 일주일씩 나눠져서 2주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네. 올해는 방어 연습인 1부에만 집중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북미 1차 정상회담의 결과로 UFG까지 유예됐기 때문에 과연 이 같은 지휘소 연습 없이 한미군의 손발이 잘 맞을 수 있을지 우려의 시각도 나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한미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도 유예됐고 한미해병대의 KMF 훈련의 횟수가 축소됐는데요. 다만 꼭 정해진 훈련 기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술 토의 등 다른 대체 형식들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우리 군은 새로 마련된 연습과 조정된 훈련을 통해 굳건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말이죠. 혹시 이 훈련 중단 결정이 북미 회담 말고 말이에요. 미국과의 어떤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도 연관이 된 것 아닌가 궁금하기도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한미 연합훈련 비용 문제를 계속 언급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2차 정상회담 결렬 직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언급했는데요. 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I gave that up quite a while ago because it costs us $100 million every time we do it.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여유로운 부자 나라를 위해 많은 돈을 쓰는 일은 보기 싫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유로운 부자 나라, 우리 한국을 지칭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뭐 여유로운 부자 나라인가요? 네, 따라서 이번 결정이 단순히 북미 협상 유지용만이 아니라 추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까지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나옵니다. 네.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지난번에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훈련을 취소한다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흔히 착각하는 게 방위비 분담금의 대부분이 마치 비연비 폭격기 같은 것의 어떤 전개 비용이라든가 네. 연합훈련 비용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예. 사실 방위비 분담금의 원래 개념은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는 겁니다. 네. 실제 2018년 방위비 분담금을 보면 46%가 군사건설비, 39%가 인건비로 이번 인상에서 오른 건 역시 주로 이런 건설비와 인건비 차원인 거죠.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키리졸브나 UFG 연습 비용 등은 미 측이 상당 부분을 분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비중이 크지 않은 연합훈련 비용을 더 포함시켜야 한다라면서 문제를 놓고 불만을 표한 겁니다. 예. 이 때문에 미국이 추후에 이 비용을 분담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다른 연합훈련이나 전략자산 전개를 축소하겠다며 협상 과정에서 우리 측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차 정상회담 결렬에도 한미가 대표적인 연합훈련을 축소하면서 대화의 뜻을 표한 만큼 북측이 앞으로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이제 관심이 쏠리고요. 이 같은 과정이 한미 동맹에는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부 김근희 기자였습니다. 북미 회담 결렬로 어두운 표정이었던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공식 행사에서는 밝게 웃는 모습이 현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지금 김 위원장은 이틀째 평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중간에 시진핑 주석과 만나지 않고 모레 새벽에 북한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베트남 공식 행사에서 시종일관 무거운 표정이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환영 만찬에서는 직접 베트남 전통악기 담보를 연주해보며 한박 웃음을 지었다고 베트남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도 회담 결렬 소식 대신 베트남 친선 방문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손의 유대를 가일층 강화 발전시키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변으로서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 달리 김 위원장의 귀국길은 별도 일정 없이 조용합니다. 베트남을 향할 때와 마찬가지로 최단 노선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쯤 중국 후난성 창사를, 오후 3시엔 후베이성 우한을 지났습니다. 이 같은 경로대로라면 특별열차는 모레 새벽 단둥을 지날 전망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관하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베이징에서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입니다. 중국 공안당국은 김 위원장의 흡연 장면이 외신에 포착됐던 난닝역에 대형 가림막을 설치하고 교통통제에 불만을 품은 중국 네티즌들이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글을 SNS에 올리자 구류 15일에 처벌을 내리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오후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를 소집합니다. 북미 회담 결렬에 대한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오후 청와대에서 NSC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강경화 외교, 조명균 통일, 정경도 국방장관으로부터 각각 보고를 받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안건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노이 2차 북미회담 결렬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북 특사 파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 대변인은 비밀 특사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다각적인 접촉을 통해 상황 파악을 시도할 것이라며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또 이르면 내일
장하성 전 정책실장을 주중대사로 발표하고 이번 주 후반에는 7개 부처 이상 중폭 개각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은 인사 개편을 통해 내부 전열을 가다듬고 본격적인 북미 중재외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한유총은 내일 개학 연기 사립 유치원이 1,530여 군데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오늘 오후에 긴급 돌봄 서비스로 사태를 대비하면서 개학 연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예고했습니다. 서동균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요. 내일부터 혼란이 우려되는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한유총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개학 연기를 밝힌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533곳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요구하는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골자로 한 유치원 3법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명백하게 개인이 설립한 학교입니다. 불법적으로 우리를 탄압하면 우리는 준법 투쟁을 넘어 폐원 투쟁으로. 학부모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3일 전에 문자를 받았어요. 갑자기 연기한다고 하는데 어디 맡길 데 없고 당연히 보내야 되니까 그렇게 협박을 하는 것 같거든요. 교육청도 즉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교육감들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유치원 개학 연기가 유아 교육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불법 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한유총의 설립 허가 취소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학 연기에 피해를 보는 유아들에 대해선 긴급 돌봄 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들은 이번 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비상상황실을 운영, 도움이 필요한 학부모에겐 맞춤형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강남의 클럽 버닝썬의 직원이 성형수술 브로커로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직원은 자신의 SNS에 성형외과를 소개시켜주겠다는 광고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건율 기자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버닝썬 직원 조모 씨의 SNS 게시글입니다. 모 에이전시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에이전시에서는 성형외과와 제휴를 맺어 환자가 원하는 가격에 수술을 시켜주고 있다고 홍보를 합니다. 병원 미팅, 손님 케어로 바쁘다며 3월 계약을 맞아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성형처럼 쉬운 영업도 없다며 에이전시 직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기도 합니다. 이 에이전시가 주최한 것으로 보이는 클럽 행사 안내글입니다. 클럽 고객에게 성형수술에 대한 혜택이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만약 조 씨가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또한 이를 사주한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한편 경찰은 모레 버닝썬 이문호 대표를 불러 마약 투약과 클럽 내 마약 유통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건열입니다. 지난해 12월 만취한 30대 승객이 던진 동전을 맞은 뒤에 숨진 70대 택시기사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숨진 택시기사의 며느리가 승객의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는데 2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청와대에 직접 답변 요건이 충족된 겁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전 택시 기사 사망 사건, 저희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입니다. 2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벌어졌습니다.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 취한 30대 남성 승객은 이동 경로를 문제 삼다가 욕설을 하며 70대 택시기사와 다툽니다. 가! 야, 이 밖에 하면 좋게 얘기하는 거야, 가! 왜 욕을 하고 택시기사지만 욕을 왜 하냐고 욕을. 택시기사니까 넌 택시기사만 하면 돼. 택시기사에게 동전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이후 5분 동안 말다툼이 이어지다가 택시기사가 갑자기 쓰러졌지만 승객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택시기사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신체 접촉이 없었다며 승객에게 폭행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긴 상황입니다. 승객의 횡포로 심한 충격을 받았다는 유족의 호소에 20만 명이 넘게 공감한 만큼 청와대는 한 달 내에 관련 답변을 해야만 합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부산 광안대교 충돌한 러시아 화물선의 선장이 조금 전에 구속됐습니다. 선장은 음주운항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고요. 요트와 부딪힌 사실은 해경에 거짓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부산 광안대교를 충돌한 러시아 화물선 선장이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해경이 적용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음주운항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사고 이후 닻을 내린 뒤에 술을 마셨다며 선원들이 이를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У меня заболело сердце, и мне потребовалось, я хотел выпить коньяка, чтобы у меня сильно очень заболело сердце. 1차 요트 사고를 내고 광안대교 쪽으로 향한 이유도 해명했습니다. Чтобы избежать дальнейших, чтобы не раздавить яхту и не повредить ее сильно, и не повредить рыбацкие суда. 하지만 사고 당시에는 요트 충돌 사실을 숨기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해상교통관제 시스템인 VTS와 러시아 선박의 교신 기록입니다. 요트 사고 직후인 오후 4시 요트와 충돌했느냐고 해경이 묻자 그렇다고 답하더니 2분 뒤 갑자기 아무 문제가 없다며 충돌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선장 측은 김앤장 소속 변호인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전북 부안의 한 교회에서 LPG 등이 폭발해 2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북 성주에선 폐기물 야적장에 난 불이 사흘째 꺼지지 않고 있고요. 부산에서 맹독성 농약으로 남의 개를 죽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심호영 기자입니다. 교회 입구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고 안쪽 벽은 강한 폭발에 뜯겨나갔습니다. 오늘 오전 5시 10분쯤 전북 부안군의 한 교회에서 LPG통이 폭발해 2명이 다쳤습니다.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이 교인분들이 이제 먹을 수 있게 음식 준비하기 위해서 부탄 가스레인지를 켜는 순간 폭발했다고 그래요. 산처럼 쌓인 폐기물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자 소방관이 굴착기를 동원해 물을 뿌립니다. 지난 1일 경북 성주군의 한 폐기물 야적장에서 난 불이 사흘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헬기까지 동원됐지만 2,000톤이 넘는 폐기물 곳곳에서 불이 살아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밑에서 이제 전혀 부패되면서 가스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자꾸 불이 붙거든요. 며칠 걸릴지 저는 아직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충북 청주에서는 한 냉동 창고에 있던 냉동육 10톤이 불에 타면서 4억 8천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맹독성 농약으로 남의 반려견을 죽인 뒤 사체를 훔친 혐의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지금 경남 거제도는 경기 불황으로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매각을 앞두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천여 개 협력사들, 지역 상인들도 불안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한마디로 불황의 폭풍전야 상황인데요. 강진우 기자가 거제 현장을 르포 취재했습니다. 세계 최고 규모를 자랑하는 대우조선해양. 이딴 수주로 한껏 고무됐던 직원들 사기는 현대중공업에 매각된다는 소식과 함께 곤두박질 쳤습니다. 노조는 즉각 파업을 결의했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매수자 실사를 막을 방침입니다. 매각이 진행되는 동안에 실사가 들어오게 되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 한 발짝도 못 들게끔 저희들이 실사 전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투쟁을 좀 사내외 천여 개 협력사들도 불안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기존 우리 대우조선의 물량들이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고용 불안을 느끼다 보면은 조선업 불황이 시작된 후 긴 보릿고개를 견뎌왔던 이곳 거제 지역 상인들도 이제는 떠나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니냐며 긴 푸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하고 뭘 다른 방법을 택할까
지금 그런 고민도 많습니다. 한 채를 사면 한 채를 덤으로 준다고 해도 도무지 팔릴 기미가 없습니다. 원 플러스 원도 매각이 안 되고 매도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은 부동산이건 식당이건 뭐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한테는 제일 큰 악재죠. 매각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거제도는 마치 폭풍전야의 모습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3.1절 사흘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내일부터 학생들 새학기도 시작이 됩니다. 봄 기운이 충만했으나 미세먼지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꽃은 피었는데 미세먼지 마스크 때문에 꽃향기를 맡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일은 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된다고 하니까 삼천리 금수강산이 아니라 삼천리 먼지강산입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봄을 먼저 알리는 꽃 풍년화가 꽃망울을 활짝 터뜨렸습니다. 이 꽃이 많이 피면 농민들이 풍년 농사를 예감했다고 해서 풍년화라 불립니다. 매화도 수줍은 듯 살포시 고개를 들고 봄마중을 나왔습니다. 이처럼 봄의 향긋함이 넘쳐나는데 정작 꽃향기는 맡을 수가 없습니다. 날씨가 풀려서 모처럼 나왔어요. 근데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꽃냄새 맡을 수도 없고 좀 답답해요. 미세먼지에 시민들의 외출도 눈에 띄게 줄면서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 유명 관광지는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쁜 한복에 마스크는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근데 마스크를 안 쓰니까 눈 시렵고 목도 너무 따갑고 안 좋네요. 반면 서점과 문구점 등에는 신학기 용품을 준비하려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예쁜 가방과 새 공책에 학생들은 개학이 기다려집니다. 책가방에 어울리는 옷이랑 잠바 입고 갈 거예요. 봄은 서둘러 찾아왔지만 올봄은 황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돼 답답한 봄날이 잦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네, 우주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미국 민간 우주 탐사 기업이죠. 스페이스X가 어제 민간인으로는 최초로 유인 캡슐을 발사했죠? 네, 혁신 아이콘 일론 머스크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최종 점검 차원에서는요, 이번에 사람 대신에 저렇게 마네킹을 태우고 날아갔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는데요. 미국이 8년 만에 유인 우주선을 쏜 건데 그동안은 러시아 소유주 캡슐로 실어서 우주인을 실어보냈는데 혹시 그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뭐 몇 천만 원 하지 않겠어요? 아유, 아니에요. 1인당 8,2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800억 원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대단하군요. 그렇죠? 네, 이 소식 장명훈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4, 3, 2, 1, 0. Ignition, liftoff. 로켓이 엄청난 섬광과 굉음을 내뿜으며 하늘로 치솟습니다. 민간 우주 탐사 기업인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이 발사되는 모습입니다. 발사대 주변에는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 역사적인 순간에 환호했습니다. 최종 점검 차원에서 우주선 내부에는 영화 에일리언의 주인공의 이름을 딴 마네킹 리플리와 보급품 180kg가량이 실렸습니다. Just over a day until Dragon's scheduled to be docked to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There's a lot of milestones to get through. 정상 궤도로 이동 중인 유인 우주선은 오늘 저녁 8시쯤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도킹을 시도합니다. 만약 도킹에 성공한다면 민간 기업 최초로 우주정거장에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비용은 책정되지 않았지만 경쟁사인 버진 갤럭틱은 6명 기준으로 90분간 우주 관광에 약 2억 8천만 원을 책정했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저스틴 비버 등 600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페이스X는 오는 8일 유인 우주선이 무사히 지구로 돌아오면 올해 7, 8월에는 실제 유인 우주 비행에 나설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보수 대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통합 전제 조건을 밝혔습니다. 한국당 내 탄핵 주도 세력 5명을 정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동섭 기자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취임과 동시에 연일 보수 대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부대는 물론 바른미래당까지 포용하겠다는 겁니다. 자유우파의 대통합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이에 대해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자유한국당과 통합할 수 있다며 이른바 탄핵 오적에 대한 정리를 요구했습니다. 탄핵 주도 세력 중에 김무성, 유승민, 권선동, 김성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제명시켜버린 홍준표 이 5사람만 정치 떠나면은 보수 대통합 빨리 될 수 있다. 조 대표는 보수 대통합 불발 시 애국당은 내년 총선에서 전 지역구의 후보자를 공천하겠다고 엄포까지 놓았습니다. 한국당은 공식적인 반응 대신 일단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에선 반응할 가치도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당무를 시작하는 황 대표는 이번 주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에 대한 인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MBN의 특별기획.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중국 충칭에 있는 광복군 총사령부 건물 복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어젠 독립항쟁의 유적이 방치돼 있던 소식과는 반대된 내용이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줬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충칭시의 중심지 고층 건물들 사이의 한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장 한켠에선 항일 무력 투쟁본부였던 광복군 총사령부의 복원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복원되는 광복군 사령부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현재 외부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내부 공사가 한창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무장 독립군으로 김구 주석의 주도하에 1940년에 창설된 광복군은 연합군의 대일전쟁에 부대를 파견해 활약했습니다. 광복군 사령부가 있던 지역이 최근 재개발되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뻔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원형 보존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광복군 사령부 터가 흘릴 뻔했는데 정부의 노력으로 이렇게 다시 부활되게 돼서 대단히 감회가 깊습니다. 국가보훈처와 충칭시는 건물 2층에 역사 전시관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광복군 청사에 오니까 아버지 생각도 나고 눈물이 납니다. 목숨을 내걸고 항일 투쟁에 나섰던 광복군 사령부가 다시 재건돼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으로 남게 됐습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프로골퍼 박상현이 LPGA 투어 HSBC 월드 챔피언십에서 버디 9개를 몰아치며 역전 우승을 거뒀습니다. 박상현에 이어 2위는 이민지, 3위는 고진영이 차지하며 대한민국 낭자들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3라운드까지 선두 쭈타누깐에게 네타 뒤진 공동 8위였던 박성현은 마지막 날 버디쇼를 펼치며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쭈타누깐이 13번 홀에서 더블 보기로 밀려난 뒤에는 이민지와 경쟁했고 침착한 경기 운영으로 최종 합계 15언더파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박성현의 극적인 우승도 돋보였지만 준우승을 차지한 이민지, 공동 3위에 오른 고진영의 활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로축구 경기에선 서울이 활짝 웃었습니다. 전반 10분 박주영의 크로스에 이은 이웅희의 헤딩슛이 골대 상단을 맞고 나오자 황현수가 다시 헤딩슛을 시도해 포항 골그물을 갈랐습니다. 황현수는 전반 28분 알리바예프의 패스를 받아 또 한 번 포항 골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은 수비수 황현수의 2골을 앞세워 포항을 2대 0으로 물리치고 2019 시즌을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남자 프로배구에선 대한항공이 꼴찌 한국전력을 세트스코어 3대 1로 격파하고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7연승을 달린 대한항공은 남은 2경기에서 승점 4를 추가하면 2위 현대캐피탈과의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합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언제쯤 대기질이 좋아질까요? 벌써 나흘째 수도권을 비롯한 곳곳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충남과 전북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경기 북부와 충북, 전남은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내일도 포근한 날씨는 계속됩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6도, 광주는 7도로 아침 공기도 부드럽겠고요. 한낮에는 16도까지 올라서 무척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밤이 되면 또 금세 서늘해지니까요.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가득 끼면서 흐린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밤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고요. 한낮에 서울이 16도, 대전이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 제주도와 남해안에 내리는 비는 내일 아침 대부분 그치겠고요. 한낮에 대구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이맘때와 비슷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이 경칩이네요? 네, 24절기 세 번째 절기죠. 벌써. 혹시 한자풀이가 그게 어떻게 돼요? 놀라서 일어난다는 경자에다가 네. 벌레가 잠잔다 이런 뜻의 칩자죠. 그러면 겨울잠 자는 벌레나 동물이 깨어나서 꿈틀거린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렇죠. 성경실록에 보면요. 경칩에는 농기구 정비하면서 본격적인 농사 준비를 한다고 돼 있대요. 그렇군요. 이제 내일 새 학기도 시작이 되고요. 3월이 정말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활기차게 한 주 맞이하세요. 네, MBN 뉴스팔 마칩니다. 행복하세요.